2024년 한국해양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해상구조 작업 중 사망하는 해경대원의 수는 평균 3명에서 5명.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70%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구조하다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 해경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베트남 선박들, 심지어 북한 목선까지 자국 영해를 침범한 사람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는다? 이건 직무태만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베이징 국제해양포럼에서 한 중국 전문가가 던진 이 말에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조용히 일어섰죠. 당신은 지금 생명의 무게를 국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죠. 파도는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고 덮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품격은 그 파도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이 발언 이후 회의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불과 몇 달 뒤 이 논쟁이 현실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한 중국인 노인의 목숨과 한국 해경의 희생, 그리고 두 나라 사이에서 벌어진 일. 과연 그날 인천 앞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친애하는 나의 오랜 벗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손이 아직도 떨립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73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을 잘 알지 못했어요. 산둥성 연태에서 어부로 살아온 나에게 한국은 그저 부자 나라, 드라마의 나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노년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더군요. 아들의 병원비, 손자의 학비. 나는 결국 다른 동료들처럼 한국 근해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법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인천 앞바다의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습니다. 물때를 읽는 건 어부의 기본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판단이 흐려졌어요. 갑자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허리까지 물이 찼죠.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중국어로 외쳤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가슴까지 차오르자 나는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한 사람이 헤엄쳐 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 해경 제복을 입은 젊은 남자였죠.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이재석 경사. 38살의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분명한 중국어였어요. 그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젊고 선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엔 불안함도 있었죠. 조류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안 돼. 당신이 입어야지. 괜찮아요. 저는 수영 잘해요. 할아버지가 먼저 입으세요. 그는 억지로 내게 구명조끼를 입혔습니다. 손이 떨려서인지 구명조끼를 입히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사이 물살은 더욱 거세졌죠. 자, 이제 천천히 저를 따라오세요. 금방 구조선이 올 거예요. 그가 앞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명조끼 덕분에 겨우 떠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 파도가 우리를 덮쳤어요. 나는 구명조끼 덕분에 다시 떠올랐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사님, 이재석 경사님.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검은 바다만 넘실거릴 뿐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구조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나는 구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었고 사흘 뒤에야 병원에서 깨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중국 대사관에 연락드렸어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 뉴스였죠. 비록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진 못했지만 화면만 봐도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재석 경사의 얼굴이 크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 직원이 와서 통역해 주었어요. 이재석 경사는 나를 구하고 순직했다고. 그리고 한국 정부는 그를 의인으로 추서했다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구조 매뉴얼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명조끼가 한 개뿐이었던 것, 백업 지원이 늦었던 것, 모두 지휘부의 실수라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부가 실수를 인정한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재석 경사의 연결식이 내일입니다. 할아버지도 참석하실 수 있어요. 나는 가야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연결식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은 공무원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가장 앞줄에는 이재석 경사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든 어머니, 젊은 아내, 그리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법한 딸. 나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휠체어 때문에 그럴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중국어로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할 일을 한 거예요. 통역관이 그녀의 말을 전해 주었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눈빛으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연결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청장이 조사를 읽었어요. 이재석 경사는 대한민국 해경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국적을 묻지 않고 나이를 묻지 않고 오직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대사가 직접 연결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는 이재석 경사의 영정 앞에 헌화하고 깊이 절했습니다. 이재석 경사님의 숭고한 희생을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애도합니다.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73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서 나는 한국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경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명조끼가 왜 한 개뿐이었나? 왜 2인 1조로 구조 활동을 안 했나?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고 정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나는 퇴원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이재석 경사의 묘소를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꽃다발, 편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까지.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 국경은 없다. 나는 그 앞에 중국에서 가져온 바이주 한 병을 놓았어요. 그리고 삼배를 올렸습니다. 이재석 경사님,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인간의 품격이 무엇인지, 국가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중국으로 돌아온 후 나는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한국 해경이 중국 노인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한국 정부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사진, 동영상, 신문 기사. 그러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왕씨 아저씨가 물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당신을 처벌하지 않았나? 오히려 치료해주고 보살펴 주었어. 왜? 당신은 불법으로 조개를 캤잖아. 그들은 말했어. 생명이 먼저라고. 법은 그 다음이라고. 왕씨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맞아요. 나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은 GDP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층 빌딩 숫자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은 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지로 정해집니다.
그것이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심지어 불법 체류자든 말이죠. 이재석 경사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국 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쓴 편지였어요. 할아버지, 건강하신지요? 남편은 늘 말했어요. 바다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파도는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남편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또 울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울어요. 친구들아, 내가 왜 이 긴 편지를 쓰는지 아니? 우리는 늘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했어. 하지만 나는 봤어. 그들이 가진 진짜 힘을. 그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힘이야. 생명을 생명으로 보는 힘.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용기.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한국 간호사가 매일 와서 물었어. 할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그녀는 내가 중국인인 걸 알았어. 불법으로 조개를 캔 것도 알았지. 하지만 차별하지 않았어. 어느 날 내가 물었어.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어. 할아버지는 환자세요. 저는 간호사고요. 그게 이유가 되나요?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봤어. 퇴원하는 날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어. 거기엔 영위안이라고 쓰여 있었어. 무료였던 거야. 어떻게 된 거죠? 한국 정부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하기로 했대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 내가 그들의 영웅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들은 내 치료비까지 대준 거야. 집에 돌아와서 나는 손자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15살 녀석인데 처음엔 믿지 않더라. 할아버지, 말이 안 돼요. 왜 한국 사람이 할아버지를 위해 죽어요? 그게 바로 직업 정신이란다. 해경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손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물었어.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나는 대답했지. 좋은 나라라기보다는 올바른 나라인 것 같구나. 얼마 전 이재석 경사의 딸에게서 편지가 왔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지. 할아버지, 아빠가 할아버지를 구해서 기뻐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나는 이 편지를 읽고 하루 종일 울었어. 이 아이는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를 잃었는데 나를 원망하지 않아. 이런 교육, 이런 가치관, 이게 한국의 힘이야. 친구들아, 나는 이제 알았어. 국가의 품격이란 게 뭔지. 그건 올림픽 금메달 개수가 아니야. 항공모함 숫자도 아니고. 국가의 품격은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위험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야. 한국은 나 같은 불법 조업 중국 노인을 구하려고 자국 청년의 목숨을 잃었어. 그리고 그것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어. 오히려 국가적 영웅으로 추모하고 시스템을 개선했지. 이게 진짜 강대국이야. 이게 진짜 선진국이고. 며칠 전 이재석 경사의 일주기 추모식이 있었대. 한국 뉴스를 통해 봤어. 많은 시민들이 왔더라.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교민회에서도 화환을 보냈대.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이재석 경사님, 나도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친구들아, 우리는 늘 강대국을 꿈꾸지. 하지만 진짜 강대국은 한 생명의 무게를 아는 나라야.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 적어도 내가 경험한 한국은.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내게 보낸 편지가 있어. 리오 선생님 건강하신지요? 아들을 잃은 건 슬프지만 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무릎을 꿇었어. 73년 인생에 처음으로 타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었지. 친구들아, 나는 남은 생을 이재석 경사를 기억하며 살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알아야 하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나는 앞으로 매년 이재석 경사의 기일에 한국을 방문할 거야. 그의 묘소에 가서 중국 술을 올리고 절을 할 거야. 그리고 말할 거야. 경사님, 당신이 준 생명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정신 제가 전하겠습니다. 친구들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돼. 생명을 생명으로 보면 돼. 그리고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고치면 돼. 한국이 그랬어. 그래서 그들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가 된 거야. 이재석 경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내 귀에 맴돌아. 괜찮아요. 제가 뒤따라갈게요. 그는 약속을 지키려 했어. 비록 지키지 못했지만 그 노력과 희생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나는 이제 중국에서 작은 일을 하나 시작했어. 바로 수영 교실이야.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영을 가르쳐. 왜냐고? 언젠가 그 아이들 중 누군가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국적과 상관없이. 이것이 내가 이재석 경사에게 배운 거야. 생명을 구하는 능력과 의지. 친애하는 친구들아, 세상은 아직 따뜻해. 이재석 경사 같은 사람이 있는 한,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 한,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종종 부유한 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지만 진짜 선진국은 타국의 노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그 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고마운 마음으로 리우 올림.